몇 페이지입니까? 응? 102쪽? 100인데요. 102쪽. 102쪽. 책이 끝나. 100쪽에. 102쪽 14. 이전의 왕의 모든 재산, 예. 새로운 네가 통치하면, 이전의 왕의 법, 안락 또는 명예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이제 꼭 이제 왕으로 이렇게 이게 왕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들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베풀고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지금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역시 같이 살아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바로 그것들도 바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무슨 시계 같은 걸 하나 갖고 있다가도 살아있을 때 주면 사람이 느낌을 받을 때 살아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준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죽은 뒤에 주게 될 때는 상당히 그게 찜찜하기도 하고 죽은 뒤에는 죽은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뒤에 주는 것은 죽은 뒤에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죽은 뒤에 그냥 본인이 갖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주거나 그랬을 때도 결국 그거는 물건의 가치를 갖다가 앞 사람이 준 물건의 가치를 갖다가 가치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이 베푸는 것은 살아있을 때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생으로 내가 복의 문을 여는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만이 다음 생으로 복의 문이 열리지, 내가 살아있을 때 하지 않고 욕심에 보통 욕심이 가득해서 가득 갖고 있다가 그냥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욕심을 그대로 한 욕심도 놓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다음 생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재산에 대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 훔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자식들이 부모가 주지 않는 재산을 지금 사회법으로는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나 또는 배우자에게 물려주고 갑니다만 물려주지 않았을 때 배우자에게 나누어지는 자동으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만 그건 매우 사실은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일종의 도둑질이 됩니다. 따라서 그 유산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받아서 쓰는 사람 치고 그 인과가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쓰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서 유산을 갖다 남겨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좋을 뿐더러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래서 보통 옛날에 좀 뛰어난 왕들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왕권을 넘겨줍니다. 왕권을 넘겨서 자식에게 넘겨줘서
자식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뭐 군사권뿐만 아니라 그게 왕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권도 같이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꼭 나는 권유를 할 때 자기가 살아 있을 때 베풀고 가라. 베풀고 하는 원칙이 그냥 재산을 내팽개치듯이 하지 말고 소중한 자산 갖다 잘 여러 사람에게 평소에 이게 여러 사람에게 이익된 그 삶을 갖다 살겠다라는 그런 그 원력이 있다 그러면 죽을 때도 그런 그 재산의 일부가 조금 남았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갖다 이제 그 어려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남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일종의 그 자본주의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도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거기에 필연적으로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이 실현되지 않는 그 영리의 이익의 추구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승을 갈 때 갖고 갈 수 없을 뿐더러 또 이제 갖고 갈 수 없다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 욕심이 너무 강화돼서 실제로 아무것도 실제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수천억 되고 한 사람들은요, 수천억을 갖다 어떻게 다 씁니까? 수천억이라는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족 전체가 아무리 최고급품을 갖고서 살고 전 세계를 갖다 최고급으로 여행을 하고 돌아다녀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본인의 삶이 굉장히 방탕해지고 또 다음 생을 아주 박복하게 돼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실득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고 이렇게 이제 돼버리기가 아주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하나 물려줄 때도 나는 그 티베트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이 토굴에 사시면서 아주 청빈하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비구가 가져야 될 26가지 물건 외에는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26가지 물건마저도 이를테면 자복이라든지 또 듣고 있는 이불이라든지 옷 세 벌이라든지 또 바루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것을 갖다가 26가지 비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이 살아야 될 그런 그 물건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다 차근차근 지금 내가 당장 필요치 않은 것부터 다 주고 갑니다. 이건 내가 앉아서 이제 더 이상 자선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할 때는 자복 다른 사람에게 다른 쌤에게 주고 가고 주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꽉 붙들고 이빨을 깨물고 저승에 갈 때까지 내가 이걸 갖고 갈 거야. 이렇게 욕심을 갖다 부리고 있어서 이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아주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산다. 아주 지옥문을 갖다 탁 열어놓고 살아. 그래서 아주 지옥문을 갖다 만들어놓고 열어놓고 사는 이런 모습들인데 그 양반들은 돌아가실 때 아주 수성하게 이제 그 열반에 드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그 자기가 먹던 밥그릇마저도 이제 다음 끼는 필요치 않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밥그릇마저도 주고 가는 이게 바로마저도 주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되어서 당신이 죽을 때는 딱 옷 한 벌 입고 있고 듣고 있던 이부자리 하나 갖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조그마한 것도 공덕이 되게 한다. 나는 이번에 가서 토굴에 가서 이제 알았던 것이 것이 내가 얘기했겠지만 정천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토굴에 가서 같이 스님 그 37분의 토굴 스님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뭘 해드릴 게 없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없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정천 스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드린 그 공양금도 뭐 최소한의 당신의 뭐 양초를 하나 산다든지 사과를 몇 개 사서 먹는다든지 뭐 그 보리가루를 건다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그것만 이렇게 해서 잡수고 그 돈을 갖다가 그대로 다 모아놨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이라마께 전부 다 그 좋은 부사에 써달라고 공양 다 올리고 가는 모습들이 이게 참 아름다워. 나는 그 한국에서 노인네들 보면 한국에 은행도 이제 있고 그러지만 은행에 뭐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 들어있다가 죽었다느니 또는 죽은 뒤에 이불 밑에서 뭐 돈이 그냥 뭐 600만 원이 나왔다느니 그런 소리 들으면 그 돈 그냥 정말 더러워. 저 노인네 죽어가지고 뱀이나 깨꾸락질 해가지고 그게 돈다발 속에 딸이 틀고 앉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버튼 두고 그렇게 하는지 이건 여러분의 의식구조 속도 그냥 이게 그렇게 참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식구조 속에 여러분과 반추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반추 안 해보면 이게 듣는 얘기들이 전부 다 헛일들이야. 스스로 이게 반추를 안 해보고 내가 가슴에 와서 쿵쿵 부딪히고 이걸 내가 이게 행동을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 갖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그거는 다 허구야. 그냥 이 지식 장난하고 마는 거야. 내가 바뀌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가 바뀌지 않고 그냥 법문 들으면서 그냥 그 지식으로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너무 험한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내 살아있을 때 왕권을 넘겨주고 재산권을 넘겨주고 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이 그렇게 배려를 갖다 뒤에 왕에게 해주는 것이 참 소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보시하여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생에서 행복하고 보시함으로써 내 생에 행복하게 된다네. 사용하지 않고 보시하지 않아 허비되어 오직 고통만 있으니 어디에 행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생에서 내가 베풀때 이 베풀 때 왜 행복감을 지복감을 느끼느냐면요. 내 욕심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베풀 때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내가 욕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그러면 욕심이 많을 때는 그러면 행복한 것이냐라고 할 때는 욕심이 많을 때는 아무리 많아도 불만이에요. 욕심이 많을 때는 많아도 불만이고 욕심이 적을 때는요. 베풀면 적어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푸는 사람은 베풀 때도 행복하고 이 생에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고 숨기면서 살고 욕심을 계속 부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 생에서도 괴롭고 다음 생에서도 역시 괴로워요. 다음 생에서는 자기가 이 생에서 많이 벌어놓았던 것을 갖다 하나도 복을 못 지고 가서 그 돈이 내가 벌어놓고 갔으니까 내가 다음 생에 받는 복이 되지 않을까 했지만 그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내 복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푼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 행복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남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또 그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생명들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내가 그네들도 행복하지만 나도 더불어 행복하고, 내가 베풀지 않음으로 해서 내 욕심의 커트라인을 갖다가 자꾸 높여버림으로 해서 나도 불만스럽고, 그것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들도 역시 괴롭단 말이야. 더 괴롭단 말이야. 이게 지금 한국 사회 같은 사회예요. 뒤에 지금 내가 얘기한 한국 사회 같은 사회란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장사도 잘 안 되고 투자할 곳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쪼다 같은 소리들, 욕심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하는 소리. 이 기업에도 이타심이 나오면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욕심으로만 쌓는 데만 집중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지금 시대는 기업도 미국 같은 데도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타적인 생각으로서 기업을 한단 말이에요. 우선 사원에 대한 이타적인 생각, 국가에 대한 이타적인 생각. 또 이 상품을 사서 쓰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갖다 위해서 만드는 것. 그 동기 자체가 이 상품을 만드는 것은 곧 내 돈 벌기 위해서만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 얼마 안 가서 망해요. 얼마 안 가서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이타적인 생각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언론지상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이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라는 것이 이타의 근본을 두고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거의 이기적인데 다 집중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업이 어렵다, 안 된다, 뭐 어쩌다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타적인 생각이 없는 것으로부터 나는 출발했다라고 보죠. 출발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타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이 본능적 욕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싫고요. 또 내가 인건비를 주는 것도 싫고요. 인건비도 많이 주는 것도 싫단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싫어.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의 약속에 의해서 그걸 갖다 전부 다 세금으로, 거의 보통 지금 유럽 국가들은 40, 50% 정도의 세금으로 다 흡수를 한다. 그래서 어려운 층으로, 중산층으로 국가가 세금을 걷어다가 평등해지게끔 나눈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이게 전혀 안 돼. 그동안에 극우 보수의 군부 구테타 세력들이, 이를테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친미 아주 기독교 전도를 하기 위해서 했던 정권이니까 그냥 차치고 놔둬버리고, 그 뒤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부 군부 극우 세력이라고. 극우 세력과 그 다음에 대기업들, 그 커넥션 관계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 뭐 20몇만 원밖에 없다 그러지만, 그 전에는 리베이트, 정치 자금을 받을 때 정주영 씨가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정치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왜냐? 제기를 돈 갖다 주는 거, 1년에 200억, 300억씩 갖다 주는, 그게 그냥 배기 싫었어요.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하고, 그 다음에 정권하고, 그 다음에 보수 기관들하고, 국정원, 그 다음에 무슨 경찰, 군, 이런 조직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기득권을 갖다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정부들이 대다수였고, 대다수의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미얀마를 보면 우리가 미얀마 정치가 아주 그냥 후진적이고 웃기는 소리죠. 우리도 몇 년 전만 해도 다 그랬다고. 그보다 더 심각했다고.
예. 그래서 언제 나눔의 정책을 갖다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하시는 걸 보니까 나눔의 정책 자체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 정권 내에는 없어. 나눔의 정책을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나눔의 정책을 한다고. 대부분의 나눔의 정책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 실현된 것들이 대다수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 나눔을 이제 보통 부자들이 글뱅이한테 밥 한 끼 주고서 우리한테 다 나눴다. 지는 지 밥 한 끼 먹는 호텔에 가서 한 끼 먹는 10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면 글뱅이가 밥을 갖다 3개월 4개월을 먹을 줄 알았지 지는 한 끼 다 퍼먹으면서 그런 소리 한다. 나눴다고 그런다고. 지 타고 다니는 차 한 대면 1억짜리 차 한 대면 예? 서민들 집을 갖다가 매체를 해줄 수 있는 집이라고. 돈이라고. 그러면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해준다라고 누가 보수 농객이 그러더라고. 지금 보수 정권이지만, 서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 이거야.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말 한심한 얘기라. 본인들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작으면서 자기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내가, 비행장에서 이제 누구를 잠깐 만났는데, 저도 석천사에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석천사 다니는지 얼굴도 모르거든. 근데 석천사에 저도 시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막 그러시냐고 고맙다 그랬더니 나중에 끝들이 그 비행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그래요. 저도 거의 1년에 3만 원짜리 정도 합니다. 여수에서 재산이 수백억 대가 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오면서 굉장한 사람 오늘 만났다.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보시를 갖다가 그 연등 부처님을 만난 연후에 육바람 일행을 하기 위해서 보시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밭에서 채소 그 버리는 잎을 갖다가 그것도 몇 개 모아서 옆에 소 먹는 데다 그 소 먹이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니까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가 더불어 살겠다, 또 주겠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천박해. 그 마인드 자체가 별로 없어. 한국 사회 전체가. 내가 대만을 갔을 때 대만에 자지공덕회 정음 스님하고 만났는데 정음 스님이 나에게 당장 묻는 게 왜 한국은 이북에 굶어 죽을 때 그때 한참 고단에 행군하고 그때 몇백만이 굶어 죽는다 할 때 한국에서 쌀은 털이 안으로 말이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쌀을 갖다 4만 돈인가 얼마를 주고 왔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 한국에서는 왜 안 주냐, 같은 민족인데 왜 안 주냐,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 자식들이 개떡가서 안 준다고 그 얘기를 못 하잖아. 형제가 아닌데 목진이는 네 동생한테 동생이 굶는데 한 푼도 안 주면서 네 왜 안 주냐 그러면 그 자식이 하도 욕을 해서 안 준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욕을 해서 그럼 굶어 죽어버리는데 말이지 내버려 둬본다고 돈 더 가부시키로 욕먹지. 예.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베푸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성불이고 나발이고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도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동물적으로 사는 것이라.
그냥 동물이랑 비슷해. 그리고 욕망의 본능이라는 게. 동물과 거의 비슷해.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별 가치가 없는 모습이라. 근데 자기를 철저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기는 노는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그런데 나 자신도 나는 내가 생각을 해보면 별로 노는 게 그렇게, 나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내가 아주 하나 애누리 없이 멀쩡하게 나라는 것이 개입 안 되고 노는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나라는 것이 개입 안 되고. 그래서 베풀고 그러면 베푸는 나도 욕심이 줄어들기는 행복하고 그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도 역시 도움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행복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요. 희한하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많이 베풀고 살던 사람인데 죽음이 편하네요. 제일 죽음이 개떡 같은 죽음이 뭐냐면 개판으로 사는 것들.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나쁜 짓거리 다 하고 살다 가는 놈들은 생바락을 하다 죽고 생똥을 싸다 죽고 안 베풀고 욕심을 부리다 가는 사람은 지 정신이 있을 때까지 울어. 후회스러워서. 이건 삶을 살아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했어. 내 먹고 내 사는 거, 내 벌어서 내 먹고 내 산다 그러면 그건 개새끼도 다 한다고 그랬어. 그건 네 꼴로 개새끼냐 내가 그러지. 네가 그러면 사람 새끼냐. 그래서 돈을 부지런히 버는 것도 그런 이제 베풀기 시작하면 돈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벌질 않아요. 부정적으로 벌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선행을 하려는 생각이 같이 커지면 부정으로 벌어가지고 그 홍길동이처럼 남은 물건을 그 명분이야 아주 그냥 그 탐관놀이들을 갖다 죽여서 가면 죽이거든. 살생을 하고서 뺏어가지고 넣어준다 그러지만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정상적인 도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생각으로 그냥 내가 뭐 보시를 한다 뭐 이렇게 나누게 베푼다 그런 소리를 듣고 한번 듣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보시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그냥 지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다 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밥도 그냥 마음으로만 먹고 말아야 돼요. 실제 하지 않는 것은 헌질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말로 하는 것은 하기 참 쉬워. 근데 대부분 보면 소설을 쓰고 앉았어. 이번에 김한길 씨도 소설 쓰다 망했지. 머리가 워낙 잘 소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 나름대로 소설 쓴 게 이번에 히트를 못했어. 소설을 착 써가지고 탈당을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개파를 키우면서 합당을 하면서 당의 뭐냐면 지분 찾기를 민주당에 당을 만들어가지고 합당하고 들어가면서 저거 공천주라고 하려고 했던 아주 얄팍한 수군. 우리같이 바둑도 못 두고
정치를 모르는 놈이 봐도 뻔하게 보이는 수를 갖다가 두 수도 안 되는 수야. 꼼수를 갖다가 봐도 제일 못 드는 놈이 정수대로 안 두고 꼼수 드는 놈들이거든. 상대가 실수하길 바라고 이렇게 머리로만 드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하는데 별로 이렇게 베푸는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짜증이 나. 내가 내버려서 내 사는데 왜 자꾸 베푸라 그런가. 죽은 뒤에 그까짓 게 뭐 주고받나 할 게 뭐야. 에이구, 애껴서 살고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인다고.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지. 물이 고이면 썩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다음 걸 모르고 고이는 것만 알아. 돈이 고이면 100% 썩게 돼 있어. 돈 많은 놈들 2대 3대 넘어가면서 안 썩는 놈들이 있었는지 한번 봐보라고. 자손들이 안 나자빠진 놈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잘 자각을 갖다 못하면 인생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것도 실패하고 수행자로서도 실패하고 불자로서도 그건 불자도 아니고 불자도 아니고. 내가 그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복만 빌러 다니는 것들은 자꾸 복을 갖다 달라고만 비니까 그게 자꾸 박복해지고 더 욕심은 더덕더덕 더 붙게 돼. 지 욕심을 부리려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다니는데 기도를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욕심 북돋으니까 그 욕심이 얼마나 또 터져버리겠어. 그러니까 보니까 저 갑바이랑 저 뭐 어디 그런데 기도하는 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 같더라고. 막 이러고 저러고. 뭐 이제 시험에 되게 해달라고. 아들 뭐 수능 점수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지. 나는 종교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디다 써먹겠냐. 더 피해만 끼치고 여러 사람에게 적폐만 되지. 왕이 죽음에 임박할 때 은혜를 모르는 신하는 이전의 왕 그대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새 왕이 지켜보니 왕 그대에게 자애를 바라는 이들조차 그대가 권력이 없기에 보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스운 게 이제 왕이나 뭐 일반 사람이나 죽을 때까지 이제 돈을 딱 붙들고 이제 모든 걸 붙들고 달달달 들고 앉았으면 이제 죽음이라는 게 딱 다가오면서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면 그 옆에 있는 놈들이 이제 자식이라도 그래. 요놈이 집무사 하나 빼돌리고 저놈이 돈주머니 빼돌리고 다 빼돌려버려. 그때는 빼돌려가도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해버려서 몰라. 정말 추해. 똥뚝간에 똥보다도 추하고 들어. 정신이 다 나가버리면서도 붙들고 있어. 얼마나 추하냐. 옆에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렇게 할 때 옆에 여기는 간신들 아주 나쁜 신하들이라 그러는데 자식 새끼들도 아버지 어머니 죽으면 당연하게 이건 뭐 네 차지 내 차지 싸움하고 그냥 뭐 왜 뭐 형은 많이 먹소 형은 여태까지 뭐 또 형은 어머니 저들 먹어도 더 많이 안 먹었어 어머니 밥을 먹어도 더 많이 안 먹었어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다 합당해. 보면 나는 막내니까 어머니 젖을 얼마 안 먹었으니까 많이 달라 그러고, 나는 둘째인데 지금 못 사니까 어머니가 불쌍히 할 거니까 많이 주라고. 다. 근데 거꾸로 보면 다 받을 이유가 합당 같지만도 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안 합당해. 전부 다 거꾸로 잘못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내가 임두껍을 쓰고 사람 얼굴을 쓰고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사람의 그 얼굴을 하고 살았다는 게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형편없는 일이지. 형편없지. 그러니 안정에 있을 때 속히 모든 재산으로 승원을 지어소서. 죽음의 지배자의 조건 속에 머무르는 것은 폭풍 속에 있는 등불과 같다네.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내가 저쪽에 땅이 좀 있는데요, 내가 돌아가실 때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언제 죽을지 내가, 당신이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언제 알아요. 아이고, 뭐 보면 지금 나이로 보면 나보다 그때 한 20살 위에였어. 20, 30살 위에였으니까 내가 더 빨리. 죽는 거라는 것은, 죽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이 순서라고. 죽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이 순서이고, 또 이제 당신이 죽을 때 정신이 해롱해롱 안 한다고 누가 또 보장도 못하고, 또 당신이 죽을 때를 딱 알아서 정신이 있을 때 진옥스님 이래 불러서 오라, 이거 글로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식 새끼들이 듣겠소? 심부름을 하겠느냐고. 고로 당신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내가 딱 얘기했어. 받을 생각 없다고. 그랬더니 뻘주로 뭐더라고.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 할 거 없고, 그냥, 주실라 그러면, 나도 별로 그렇게 그걸 받았으면, 여러 사람 위해서 쓸 수 있으면 몰라도, 지금 특별히 쓸 것도 없고, 또, 당신 정복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러려고 그러면 그냥 놔두시고, 나중에 그때 가서 하시든지, 그때 갔으면 아마 당신 병상에 누워서 있거나 또, 집행 짓고 다니면서 소를 고함 질려고 해도 숨이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하면 자식 새끼들은 피가 펄펄 끓고 대번에 아버지를 갖다 정신병자 만들어 볼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갖다 면 맞아 죽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자식들 아주 효자인 줄 알지만은도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 내가 바라볼 때는 효자가 아니야.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내가 그 공개 맞더라고. 아버지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다가, 자기 새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이 안 모시니까 새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돈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를 하나 때려놓고, 살면서 이제 했는데, 그 여자 번호로 무슨 똥냄새 나는 영감쟁이를 좋아할 게 뭐 있어? 돈 보고 간 거지. 그러니까 할망구가 만약에 돈 1,000만 원 줘놔놓으면 그 돈 약발이 떨어질만 하면 성질을 내. 이제. 똥도 치우다 퇴비를 쳐버리고, 그렇게 성질을 내. 다, 이제 전부 다 돈 뜯어먹을 것들은 다 눈치를 보고서 좀. 그냥 우리 세상 사는 것이라는 게, 자식 새끼라고 내 새끼라고 낳았다 그러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애 새끼 그냥 시집장가 20살만 되면 확 쫓아내고 시집장가 갈 때 개우 가서 자리만 앉아줘.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너 알아 살아. 난 정진으로 살 테니까 알아 살아보다.
끝맺어요. 크게 끄시개처럼 끄껴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안정되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라.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못해. 죽었어도 못하고 늙었어도 하고자 그래도 못해. 그때는 이미 판단력도 흐려져서 힘이 해져가지고 젊어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딱 했다가도 힘이 해져가지고 아침 그 영조가 말이야 치매가 살짝 올라가는데 그 정조한테 권력을 넘겨주려고 몇 번을 뒤집어 엎었는지 몰라. 준다 그랬다 많다 그랬다 준다 많다 그랬다. 나는 이제 안심은 해.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 별로 그럴 돈이 없는 줄 알고. 네? 그럴 돈들이 있는가? 대답을 안 해버리네. 그럴 돈들이 좀 뒤에 두둑히 좀 쌓아놓은 돈이 있는가? 아, 이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원을 짓고 그렇게 한 것은 이제 그 뭐냐면 이제 내가 요 이론을 갖다 꼭 얘기를 하지. 배 부른 사람에게 밥을 한 끼 사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싫어. 내가 이 살도 쪄서고 밥도 안 먹고 싶은데 이게 꼭 가서 체면상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 젓갈이라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단 말이야. 근데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을 한 끼 사주면 그건 무슨 고마운 일이야. 한 끼 5,000원짜리 한 끼라는 것이 배 부른 사람 이게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인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5,000원짜리 사주는데 어떤 사람은 실적이 나고 배 부른 놈은 실적이 나고 배 고픈 놈은 그게 그냥 50만원짜리 정도 고맙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쓰는 가치를 잘 알아야 돼. 돈을 쓰는 가치.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보통 좀 뭐 정치권에 뭐 저 사람한테 줄을 좀 대면 뒤에 뭐 좀 이익을 안 볼까 싶어서 갖다 준 돈은 그거는 베푼 것이 아니고 뇌물이거든. 근데 뇌물인데 그 잘 분석해봐요. 그 뇌물을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성환종이 이쪽이죠. 성환종이가 자살하고 왕구장사가 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난리가 나버린 그 독약이요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치면서 이제 져준대. 골프를 탁 치면서 이제 골프를 갖다 일부러 딴 데 치기 쉬울 거 아니야. 골프를 치면서 이제 확 져줘가지고 이제 내기 골프를 해가지고 이제 져주고 이제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로비를 그러면 너 왜 로비 했냐 그러면 아 골프 쳤어요 그걸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뭐 옛날에는 뭐 하투를 쳐가지고 노름을 해가지고 져주고 이제 뭐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거는 뇌물이 돼요. 뇌물은 그 전혀 여러분이 그걸 갖다 보시한 거라 그러는데 그건 보시가 아니고 독입니다. 전혀 나에게도 복도 안 되고 그에게도 복이 안 돼요. 복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달라이라 먹겠어. 그렇죠. 내가 이제 그 가서 이제 공양 아침에 그 원래 법회 때 공양금을 이렇게 이제 예로서 올리는 건데 그게 우리는 익숙지가 않아. 법회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익숙지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에 인사드리러 들어가서 이제 공양을 올리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받으시다가 갑자기 묻더라고. 이 공양비냐 법회비냐 하고 묻더라고. 그럼 내가 공양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받지 이거. 그러시더라고. 그 법회비라 그러면 나도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내가 법공양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내가 법을 팔아서 그 돈을 받겠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요즘에 뷔페를 가면 있잖아. 선생님 뷔페비입니다 하고 준다고. 그럼 이게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나는 그러면서 대답을 그래. 그래, 공양금 맞습니다. 공양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 서로가 이해관계를 얽혀서는 안 돼. 그래서 삼륜이 청정이야. 주는 사람과 그 돈과 받는 사람이 다 어떤 목적을 두고서 주고받는 것이어서는 안 돼. 아주 순수해야 돼. 그래야 내 봉문이 열리고 받는 사람도 그게 인과가 되질 않고 돈도 그게 전에 누가 그러던가 스님 이번에 땅을 어디 하나 살았는데요 그 올르면 좀 보시죠 볼게 개떼 같은 거 한번 땅 투기해놨다는 뜻이거든 투기한 자금이 올르면 좀 보시러 간다는 거야 그럼 난 오늘부터 투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신도들 땅 산 거 전부 다 올라가소서. 될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녀들한테는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차제거리해서 7집을 차제를 해서 7집을 걸치게 해서 공양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굶어라. 무수한 채찍이요. 비축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양할 만큼의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굶어라. 나는 이번에 그 한국 사람들이 정이 참 많다고 생각해. 그럼 정 때문에 망하긴 하지만 정이 많다고 생각해. 나 같으면 새누리당 10석도 안 줘. 10석도 안 줘. 아주 소수 정당 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20석도 안 줘. 전 국민 앞에 대놓고 카메라 기자들을 수백 명 대놓고 그 난장판을 치면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웃기는 일이잖아. 정말 웃기는 일이잖아. 국민의당에서 강주를 싹 쓰려고 전라남도는 민주당한테 한 석밖에 안 줬더만. 왜? 이유가 딱 2가지 정도라. 내가 볼 때는. 딱 2가지. 하나는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이었어. 기득권을 가지고 저들 멋대로 했잖아. 해놓은 게 없어. 인구가 전라도가 제일 작지. 충청도보다도 작지. 도 가운데 강원도, 제주도는 원래 그 좀 인구가 적은 데인데 그거는 관광 수입이 얼마나 많아.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 말이야. 전라도 대통령 됐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개국 기껏해야 무항공항을 갖고 왔어.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보다도 여기 인구도 제일 작고 수입도 제일 작아. 그게 민주당이 여태껏 해놓은 초라한 꼬라지라고. 거기다가 민주당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전라도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느냐고. 과거에 탄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발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강주 사태 일어났을 때처럼 뺄갱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니잖아.
또 전라도 시민 전체가 운동권이 아니라고. 그냥 경상도 쪽은 우고 이쪽은 전라도는 전부 다 자아 운동권이야. 나이가 80이 먹어도 운동권이고 틀니를 해놓고 뜰거기로 빼고 씻어도 운동권이고 경상도는 우고 이쪽은 운동권이야 그냥. 아니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인식한다니까. 그래서 운동권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 이제는. 그래서 그 노문 이쪽에 운동권의 15% 정도 젊은 사람들 지지하는 이거 자체를 젊은 사람들 저 지지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싫다 이거야. 세 번째는 그게 문재인이가 싫은 거야. 91% 밀어줬는데 뭐 했노니? 자식 말에 떨어지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와봤잖아. 그리고 표 달라 그럴 때만 와가지고 뭐 잘못했다고 그것도 싫고 그런 거야. 나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걸 보고서 내가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조금 된다 생각이 들어. 조금. 아주 대구에서도 그냥 왕창 무너지는 거기에도 전부 다 부대롱을 이렇게 잡으면 말이야. 밑에서부터 올라가도 1번까지 올라가. 밑에, 전라도는 위에서부터 내리봐도 2번으로 내려가. 근데 이번에는 억지로 3번으로 막 힘줘서 내렸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 그 지경을 하고 지금 청년 실업이 12%가 넘어서고 경제가 밑에 서민들이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게 이명박과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8년 정도 지금 한 정책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해지고 나라 빚은 더 많아지고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도 이제 내가 볼 때는 저 새누리당의 극보수처럼 말이야 전라도의 극보수들이 다 모여서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전정배나 이런 사람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전라도 보수야.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게 지금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나 지금. 그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투표는 참 잘한 것 같아. 엄청 투표를 잘한 것 같아.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160석만 넘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40년, 50년도 더 발전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대구에 그렇게 표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김부겸이 당선시키고 유승민이 당선시키고 또 누가 홍일학이 당선시키고 그런 거 보면 야당이 2명이나 됐잖아. 야당이 1명이고 야당이 어떤 무소속이 1명이고 유승민 당선되고 그런 굉장히 유승민도 70몇 프로인가 당선됐을까. 그 민심이 그렇게 이제 한 것도 봤지만 그러나 또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한구를 들여다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저런 꼴통들이 있나 싶어요. 안 돼?
이제 그 돈을 갖다 우리가 투입하는, 보시를 하는 것이, 돈의 가치를 나는 항상 좀 높이라는 얘기지. 보시의 가치를 높이라. 가치를 높이라. 보시의 가치를 갖다가 높이지 않고, 보시의 가치를 갖다가, 아주 보시라고 착각하는 부분에 내물성인 것을 갖다 보시라고 착각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티베트에 뭘 이렇게 갖다 줄 때, 어떤 분이 참 정성은 지극해. 달라이라마 드시라고, 홍삼 이 깡통에 든 거. 그거 비싸. 몇십만 원 가져. 한 50만 원 가지요. 그걸 갖다 한 통 사는데, 나보고 갖다 주라는 거야. 내가 다 알아. 아무도 그것을 먹는 사람이 없어. 인삼 먹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멘치강으로 내려가가지고, 멘치강에서 그걸 갖다 이제, 그 처방전을 잘 쓰지도 않더라고. 그럼 결국 뭐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한테 팔아먹거나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50만원짜리 같으면 50만원 그냥, 거기에 돈이 필요해. 이게 먹지도 않은 인삼을 선물을 사가지고 갖다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공양을 하려고 그러면 50만원 공양을 하면 50만원 그 돈을 가지고 더 유용한데 더 가치 있게 쓸 거 아니야. 근데 왜 돈을 갖다 가치를 떨어가가지고 갖다 주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꼭 전부 다 인삼 만들고 그렇게 가가지고 어떤 데는 스님이 이거 달라이라마 드시라고. 그 마음은 참 좋아. 근데 좋은 마음이지만은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무지 때문에 그런 거야. 잘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잘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그쪽에서 약으로 쓰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냥 들여가지고 50만원의 돈의 가치를 갖다가 5만원짜리도 안 만들어가지고 갖다 줘버리는. 그쪽에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전에 어떤 사람은 나보고 아침에 들어가는데 선물을 하나 갖다 주래. 그래서 이 뭐요? 그랬더니 태극기를 갖다 주래. 태극기가 달라이라마한테 왜 필요하냐? 참 정신병자하다. 이게 왜 달라이라마에게 필요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알리고 해. 달라이라마가 우리나라를 알면 좋지만 안 알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돈의 가치를 갖다가 여러분도 누구한테 뭘 좀 주라 그러면 상품권을 주자는 거죠. 상품권은 10만원짜리 같으면 그 10만원 주고 사야 되죠. 예? 10만원짜리를 9만원 주고 사는 거 아니죠. 약간 할인돼도 손해야. 왜? 거기 가서 밖에 못 사잖아. 그죠? 그러면 장소의 선택권을 갖다 굉장히 제약해버렸고, 거기 이마트나 신세계 밖에 가서 못 사면 얼마나 많은 제약을 갖다, 돈의 가치를 갖다가 이거 잘라버리고 저거 잘라버리고 다 자르고 작게 해다 준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일 때는 그 필요한 것을 그렇게 물어봐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설에 이거 갖고는 갖고 오지 마. 그거 내가 다 먹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좋은 선물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옛날 법정선생님이 그러면 그냥 하도 어떤 사람이 법정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법정선생님이 그냥 갖고 온 그 상자를 갖다 나갈 때 그냥 사료 갖다 던져버렸어. 다시 갖고 싶어. 내가 필요치도 않은 것을 갖다 갖고 오죠. 계속.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도 이게 투자 가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 원을 투자했을 때 전에 여러분 여기에서 티베트의 가사를 갖다가 승복을 했을 때 그쪽이 이제 추울 때는 되게 추우니까 또 그 옷을 한 벌 일반 대중들이 해 입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도 좋았지만은도 여기서 이를테면 5만 원 가지고 우리가 옷을 갖다가 가사장삼을 승복을 한 벌, 우리 한국에서 승복 한 벌이 80만 원, 100만 원 하거든. 두루마기까지 다 하면 100만 원 넘어가. 근데 5만 원을 가지고 이 밑에 하의하고 상의하고 그 위에 덮는 쇼를 하나 갖고 3개를 갖다가 5만 원 가지고 그것도 5만 원이 안 됐어. 진짜 따져보니까 38,900 얼마인가 39,000원. 근데 여기서 그때 하도 우리가 달러 값이 좀 쌌고 저쪽은 달러 값이 워낙 비싸게 이제 돼버렸다. 그래서 그때 루피로 1달러당 64루피 해가지고 이어서 산 가격에 비해서 그쪽이 훨씬 우리가 많이 받아서 훨씬 많이 해줬어. 그래서 돈의 가치를 갖다가 엄청 확대시킨 거야. 돈의 가치를 갖다가 엄청 확대시켜서 그렇게 보시를 할 수 있어. 그때 첫 해에 우리가 3,200명 했다고. 3,200명. 탈탈 그 법회 끝날 때까지 싹 다 끌어모으니까 한 3,200명 정도의 보시를 할 수 있었고, 뒤에 2,500명 정도 할 수 있었고, 아직도 라다크고, 라닥이 한 2,500명은 아직도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작년에 지진 난데 간 바람에 이제 아직 못했고, 그것도 하기로 약속해놓으니까 한번 해줘야 돼요. 라닥의 일부만 한 1,000명 정도만 하고 2,500명. 라닥 전체 스님들이 한 3,000명 가까이, 아니, 1,000명이 좀, 3,5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돈의 가치를, 이게 성원을 지어라라는 것은, 절을 그냥 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법이 유통될 때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원을 지어라. 마치, 후진국에다 학교를 하나 지어줘라,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다른 것을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를테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를 지어주는 것보다 에이즈 예방이라든지, 또는 이게 질병이나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큰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지배자의 조건세. 그냥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그런 뜻이야. 그냥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큰 폭풍 불 때 등잔불처럼 언제 깜빡하고 꺼져버릴지 모르니까 네가 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선왕에 의한 성환, 법당 등 다른 이가 지은 것, 있는 모든 것들도 이전의 방식대로 수호하소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종교 평등 뭐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실제로 이제 조선 선조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 고려 때도 승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국가가 관리를 했어요. 국가가 관리를 했다고. 그 승려 고시제가 국가가 그 고시를 보기 위해서 또 지금 뭐냐면 지금 고시 보는 것처럼 국가 고시 외무고시나 이런 거 보는 것처럼 말이지.
과거 보는 것처럼 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교과와 성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과에 오르는 것은 어떤 과목을 얼마만큼 배우고 거기에 얼마만큼 갖추어졌냐, 이걸 전부 다 시험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 제도 등을 갖다가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뭐냐, 유지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법이 정상적으로 통할 수 있어야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 주는 것이지, 기득권자, 승려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이걸 구분만 잘한다면 국가가 관리해도 된단 말이야. 지금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거, 그냥 종단이라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관리 자체가, 그 교육이나 관리 자체가 헛수고인 거야.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데 잘 되고 있는데, 남방이나 북방 쪽에 잘 되고 있는데 보면 전부 다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요. 범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서 스님들의 실력이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부 다 그 성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부 다 그 가사장삼을 갖다 베끼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단 자체가 아주 정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법을 설하고 바로 살기를 갖다 권유하고 하기 때문에 다 악한 사람이 덜 나오고 정신들이 반듯해서, 이번에 미얀마 대통령, 전 군부 마지막 대통령 이쪽이죠. 그 사람 민정으로 설거문 이양하면서 본인은 출가해버렸어. 출가했다고. 출가해서 정식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객 받고 공부로 들어가 버렸어. 아주 잘했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 정신이 있어. 정신이 있다. 그래서 법통을 잘 이어서 법을 잘 전수하고 이어내려가는 그런 절들에 대한 곳은 정부가 잘 수호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성언은 해함 없이 선을 해가며 규율에 따르는 수양이 머무르고 갑자기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유롭고 진실하고 인내하며 다툼 없이 항상 정진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를 간청드리리. 그러니까 그 절은 항상 그 절은 법이 통하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선한 행동이 다 이루어지고, 그 절에 소속된 신도들과 그 절에서 이끌어주는 스승들이 전부 기본적으로 다 착해야 돼. 기본적으로. 착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절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독을 피운다든지, 또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툰다든지, 근무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그 절이 신도와 시민과 국민에게 민폐만 끼치는 것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규율에 잘 따라서 수행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잘 대하고, 또는 진실하게 대하며, 또 인내해서 서로 다툼이 없고, 절들은 항상 절에는 화합해서 다툼이 없어야 돼. 다툼이 없고, 내가 먼저 나를 갖다 숙이고 후퇴하고, 또 불편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돼야 된다. 또 맹인 환자 가난한 이들과 보호해주는 자가 없는 이와 어려움에 처한 자와 팔다리가 성하지 않은 자, 그들 또한 음식과 마실 것,
그들 또한 묵시하실 것 방해 없이 평등하게 얻어지도록 하소서. 방해 없이 평등하게 얻어지도록 하소서. 그 이제 우리 신라나 고려 때를 보면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자주 실상사 갔으면 약사 열애불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불교가 무식 불교가 돼버리고 우리 과거에 해왔던 것을 전부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됐는데 약사 열애불이 모셔져 있는 곳은 전부 병원이 있었던데. 약사 열애불 중에 옛날에 고려 때나 신라 때 약사 열애불이 그것도 철로 모셔져 있는 곳은 실상사가 이 철로 모시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그 국가가 볼 때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철로 모셔놓으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반역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왕이 세운 절들에도 못을 못 쓰게 했다고. 그러니까 못이 없어서 못 쓴 게 아니라 그런 집을 많이 지어가 못을 쇠를 많이 박아놓고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 때 그 못을 갖다 빼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가가 쇠를 갖다가 그걸 했거든. 통제를 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실상사 그 철조열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약사열애불 같은 경우는 그 철로 만드는데 그게 칼이 거의 칼로 만들면 창으로 만들면 수천 장의 창이 나올 수 있어. 무장을 갖다가 수천 명을 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병원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나는 아주 좋은 약재들하고 그래서 그쪽에 내가 볼 땐 전라남북도의 그 환자들이 요즘 같으면 종합병원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원이 있으면 지금 그냥 병원만 있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병원이 있는 곳에서 그 약사열애불을 모신 법당이 꼭 같이 있어. 그래서 법당에 마음을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치료받을 수 있는 지금 실상사 옆에 그 약사전 그 앞으로 전부 다 지금 작은 집터들이 많이 발굴됐어. 됐는데 그 왜 작은 큰 법당터가 아니고 그냥 요사체 작은 집터들이야. 그 전부 다 내가 추정할 때는 전부 다 입원실이야. 그 철감사가 그 홍책 스님이랑 그 스님께서 그 중국에서 그 의술을 배워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병원을 차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갖다가 벗어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전국에 그런 그 국립병원과 같은 왜냐하면 스님들이 전부 다 큰 의사들이 많았으니까 그 국립병원 같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원 병원들이 절들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크게 모셔져 있는 곳은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이 있었어. 사회복지시설이 절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내가 이제 주로 그 이름은 강혜원, 대비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원 하나가 강원처럼 지금은 이 바보 쭉쟁이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총림 그러면 이 머리가 고정이 돼가지고 뭐 유런, 선원, 강원 이 세 개에서는 안 그래. 파암사만 같으면 8원이 있었다. 8개 원이 있었어요. 8개 원. 거기에 대비원도 하나 포함된 거야. 대비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자비원이라 그랬어요. 자비원, 대비원 그랬는데, 또는 그 장례식장, 장례 치르는 것도 거기에 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원, 유런, 연불원, 강원, 대비원, 뭐 이제 이렇게가 전부 다 원이 8개가 하암사도 있었단 말이야. 있어서 대비원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그 사회에서 전부 다
소외당해 버려가지고 양반들,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그냥 압박을 가해가지고 심지어는 그게 말이요, 땅을 국가에서 빌려주면 세금을 70% 받았다니까. 70%야. 자기는 30%밖에 못 먹어. 농사를 죽도록 지어가지고. 70% 가운데 약 30%는 자기가 땅 주인이 먹고, 또 이게 40% 정도는 임금한테 줬다. 이 전부 다 임금 땅이니까. 이게 30% 정도 이게 밖에 못 먹었기 때문에. 근데 나쁜 놈들이 또 이제 임금이 나쁘거나 멍청하고 그러면 뭐냐면, 조선시대 때 선조나 선조나 연산군 이럴 때는 말이야. 어떻게 했냐면, 이게 30% 70% 그러면 만약에 쌀이 한 가마가 나와도 30% 70% 갈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나쁜 놈들이 세금을 어떻게 매겨버리냐면, 제일 많이 나올 때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한 마지게 쌀 두 가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두 가마를 갖다가 70%를 받아버리면 이 30%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다 못 내면 이제 와서 잡아다가 세금 안 냈으니까 이제 두드러 패고 이제 그러니까 빌려다 내고, 그래야 이제 파산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절 밑으로 다 도망가서 산 사람들이 하엄사 항절리 밑에 그 사람들 전부 다 대다수 옛날의 사람들 그런 사람 사하촌이라는 그런 곳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 집도 절도 없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이제 유리글 씌고 다니다가 겨울에 다니다 뭐 얼어 죽으니까 그때 대비원에다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제 쌀을 준비해 놓고 옥식을 준비해 놓고 그러면 대비원 거기 와서 몇백 명이 하엄사 같은 데도 몇백 명이 겨울을 거기서 나. 그럼 그때 애기도 낳기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이제 여기도 어디 가서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임진왜란 때는 성군으로 나선 사람들 가운데 반 이상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 이상이 그 사람들이 국가가 성처벌, 그러니까 도처벌, 성여정을 준다고 국가가 했는데 나중에 주긴 줬는데 얼마나 선조나 이 유림들이 나쁜 놈들이었던지 주긴 줬는데 어디다 찍어서 줬느냐 하면 종이 사고지라는 거 알아? 사고지. 뭐냐면 요 무당들 해가지고 소지 올릴 때 불을 붙이고 휙 하고 휙 날아가는 종이 있잖아. 여기 보면 다 보이는 종이 있잖아. 한지 뜬데 한 번만 이렇게 해가지고 뜬 종이가 있어. 이렇게 보면 사람이 다 보여. 이렇게 보면 그 종이다가 도장을 한번 슬쩍 먹으로 도장을 찍어준 거야. 그러면 이게 꼭 갖고 다니라는 거야. 그 딸이 나버리면 이게 다 뭉개져 버리잖아. 그럼 재발급이 안 돼. 10년 만에 그게 다 끝나버렸어. 그걸 갖다 안 하려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먹였잖아. 기름 먹였다고 무효. 성군에 6년 동안은 7년 동안을 갖다가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한테 정부가 그따위로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것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 그래서 절에 대비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병원이 있었고 의사 배출을 거기서 했고 또 이제 문경세제 같은 데는 이런데 큰 다니다 보면 요게 재를 갖다 치라 그러거든. 예? 그러면 치가 뭐냐면 요 고개를 넘으면 절이 있다는 것이야. 그 고개를 하나 넘으면 절이 있다는 것이야. 그걸 치라 그래. 그래서 송치 그러잖아. 원래 송치제가 아니고 그냥 송치야. 이게 제치자야. 제치자야. 송치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송치라는 말이 사실은 소나무 있는 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송강사가 나는 거야. 제야. 그리 넘어서 계목으로 해서
태안사도 가고 송강사 가고 했더란 말이야. 예. 그래서 요 치마다 뭐가 있었냐면 절에서 특히 그 문경치 있잖아요. 문경세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큰 숙박시설을 갖다 절에서 경영했어. 그 산중에 누가 가서 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없이 오르내리는데 거기에 산꼭대기 올라가서 밤이 돼버리면 대부분 산꼭대기 올라가면 밤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부 다 그 문경세제에다가 그 절이 그 여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각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묵고 가고 옛날 전설 고향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많아. 그래서 이제 여관 같은 걸 했어도 그때는 차가 별로 차도 없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게 걸어서 다 다니던 때 거기에 다 쉬었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사회 안정망의 그 기반 시설들을 절이 큰 역할을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절들에 찾아가면 전부 다 객실을 둬서 선비건 누구건 할 것 없이 다 거기서 정해져 있어. 뭐냐면 한 끼 먹고 가는 사람은 그냥 대중에게 보고도 안 하고 한 끼 먹고 가고 주지한테 보고 안 하고 한 끼 먹고 거기서 3일을 지나는 사람은 보고를 하고 일주일을 거기서 쉬었다 갈 사람은 주지에게 일주일 쉬어간다고 허락을 받고 한 달 쉬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쉬는 허락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쉬어서 가기도 하고 수산 스님도 그렇게 쉬어가다 출가해서 승가 됐잖아. 하암사 들어갔다가 다 그렇게 해서 하암사 들어갔다 수산 스님은 워낙 한문이 뛰어나니까 숭인 스님이라는 숭인 장로 그 노스님이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젊은 사람이 가서 인사드리니까 아주 빤듯하게 눈빛이 흉흉하고 그러니까 그대가 누군가 그랬더니 제가 아무개입니다. 어떻게 왔는가 가게에 떨어지고 가게는 이미 다 저거들끼리 다 해먹게 이미 다 돼 있는데 지는 들러리로 가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했으면 이제 그냥 산책 구경을 하고 내가 좀 돌아다녔다고 가다가 하암사 가서 하루 종일 객실에서 잔 거야. 그래서 수인 스님이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걸 잘 알고 실력이 좋으니까 그건 이제 경을 하다 건강행을 줬단 말이야. 딱 그 달 전에 그냥 뭐 한문에 능통하니까 읽어보고 바로 알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글이 있었느냐고 그러더니 유림들에서 일체 이걸 못 보게 했거든. 이런 글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인쌤이 그걸 뜻을 갖다 같이 얘기해보니까 뜻을 알아. 안단 말. 그러니까 법화경을 또 하게 됐어. 한 건 다 읽고 나니 한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속아 내릴 생각 없다. 다 치워버리자. 그래서 출가를 했거든. 그때도 절에 그런 숙박시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그렇게 이제 출가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절이 이 대승불교의 핵심이 그냥 앉아서 참선해서 바로 깨닫는다 이게 아니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보시행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인욕행을 하게끔 해놨고 이게 다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생활불교라는 것은 자꾸 이제 어거지로 끌어다 붙이려고 그러는데 생활하는 속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생활불교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 또 저런 어쨌든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애를 써야 돼.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갖다 보호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근데 지금은 대다수가 누가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주는 뒷공무니만 쫄쫄 따라다닌다.
비름 언론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절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또는 교육 학교나 이런 교육시설 또는 옛날에는 교육시설을 했던 것이 그냥 요즘처럼 뭐 불교를 뭘 어떻게 하기 위해 쓴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도 그렇듯 마찬가지지. 사회복지시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무슨 불교를 위해서 그걸 갖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보시행위고 그게 바라빌 행위고 그게 자비행위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을 갖춘 왕을 시구하지 않고 다른 왕의 영역에 있는 이들조차도 보호하는 등 적절히 잘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왕이라는 것은 다른 이를테면 내 바운다리에 들어있지 내 나라에 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왕이라 그러면 이를테면 이번에 일본에 지진이 났다, 에콰도르가 어디에 지진이 났다 그럴 때 그거는 한국 백성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난 조금 그 조치를 우리 외무부나 국가에서 잘못하는 것 같다 싶어.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나는 비상대기종가 해서 그쪽에 출발시켰는데 보니까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만 한 거야. 그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그거는 아무리 이북하고도 아무리 보수 기득권자들이라도 이북하고도 할 때 항상 따뜻한 보수가 돼야 된다. 유승민 얘기가 맞는데 그게 우리가 압박을 가한다고 치더라도 김정은이가 굶겼어? 그 새끼는 살이 더 찌지. 그 옆에 한 기득권자들 10만 명 이런 사람들이 5만 명, 10만 명 평양 시민들이 굶겠느냐고. 굶어 죽는 놈들은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만 다 굶어 죽어. 우리가 제재를 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니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그걸 분리해야 돼, 사실. 이북의 정권의 핵심에 있는 기득권자들 몇만 명 정도 되는, 10만 명, 5만 명 되는 그놈들이 저거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아주 나쁜 놈들이지. 싹 그냥 백성이 300만이 굶어 죽어도 눈도 끔찍도 안 하고 걔들 거잖아. 그거는 분리해야지.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은 분리해야지. 일단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감정적으로 참 불편하고 일본도 우리 그 어떤 구조단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고 일본도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네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은 저거들 얘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이게요.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우리 어릴 때 조금 흔들려보고 뭐 이런 것은 봤어도 저렇게 막 이번에 KBS 기자가 취재를 갔는데 6점 얼마인가 나왔을 때 첫 지진 일었을 때 이제 이게 본지진인 줄 알고 가서 했는데 호텔에 잤는데 10몇 층인가 잤는데 1시인가 얼마 일어났는데 그냥 흔들리는데 자기가 흔들려서 문 앞으로 나가려고 몸을 세우다가 그대로 나가 떨어져가지고 문을 들이받아버렸다. 몸을 가누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 우리가 보통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이제 피하고 어떻게 할 것 같지만 안 된대요. 그게 한 3, 40초 사이에서 다 벌어져 버리는 일이라서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다 그러잖아. 학교에 첫 번째 들어가면 방석 만들어 오라는 거야. 방석을 딱 요만한 거 다 만들어 가야 된대. 학교에 가면. 그러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머리에다 얹고서 책상 밑에 들어가. 바로 직접 부딪혀서 안 다치게끔. 그 연습,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그 공포에 질리겠느냐고. 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건 어떻게 오늘 또 지진 전문가가 나와서 지진은 예측도 안 되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방어도 안 되고, 무슨 어떻게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겨우 해가지고, 그 앞에, 파장이 먼저 조금 이런데, 그때 해가지고, 빨리 사이렌 불어가지고, 그것도 빨리 해야 된대. 해가지고, 책상 밑으로 빨리 기어 들어가거나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첫 번 확 한 40분 흔들려버리고, 어느 정도 좀 정지를 하면, 그때 빨리 탈출하는 방법이. 그리고, 개알지, 마당이나 이런 데 건물 없는데, 운동장 같은 데 빨리 나와버려야 된다. 그 방법에는 방법이 없대. 오늘, 나도 그렇게 생각, 아나운서가 묻더라고. 화산 폭발하는 거는 뭔 상관이냐고. 화산 폭발했다 그러고 그거는 별 상관이 없대, 또. 지진은 또 다른 에너지래. 그러니까, 그런데 보낼 때 좀 국가가, 좀 얼른 애도도 표하고 뭘 갖다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러면 얼른 지원을 갖다 좀 하면 좋겠더만 우리 비상대책반만 가동을 했다 그러더라고. 대만에 지진 났을 때요. 자재공덕회 그 봉사단들이 정부 봉사단보다 먼저 구조단이 들어갔습니다. 지진 나고서.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이 정부보다 구조단을 갖다가 자재공덕회 그쪽을 더 믿어. 더 신뢰해. 그리고 학교를 10개나 지어줬어. 그래서 모금을 했는데 돈을 갖다 전부 다 돈을 많이 내는 학교를 갖다 10개나 지어줬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내 왕권의 우리 국가의 백성이 아니라도 왕이 이웃 나라에 그렇게 보살핌으로 해서 전쟁도 막게 되고 그 나라 자체가 복스럽게 되는 거라. 이렇게 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자,